혹독한 임대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와 데뷔골을 넣고 주장 손흥민이 내게 다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을 때 그가 내게 건넨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활약상이 여전히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토트넘 홈 구장에서 펼쳐졌던 유로파리그 페이즈 8차전 경기,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단 45분만을 뛰었음에도 상대 왼쪽 측면을 지배하였고 여러 차례 날카로운 움직임과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든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신기록을 새롭게 작성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서는 역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전반전 동안 10번의 드리블 돌파는 손흥민이 최초라고 대서특필하며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손흥민은 데이비스와 왼쪽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고 경기 내내 엘프스보리 윙백 헤델룬드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마다 헤델룬드는 뒤틀리고 뒤돌아서며 두려워한 것이 분명했다. 손흥민이 후반전 교체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라며 손흥민의 활약상에 극찬 사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풋볼 런던 등 내로라는 각지의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의 활약상에 조명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현지 팬들 또한 처참한 리그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번 승리로 인해 유로파리그 본선행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활약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축구 팬들에게 가장 관심을 끈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특유의 리더십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토트넘 현지 팬들은 물론 선수단들 또한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는데요. 특히 구단의 야망 부족과 선수단에 대한 지원 미비에 대한 지적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심각한 부상 위기에도 1월 이적 시장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필드 플레이어 영입을 단 한 명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조기 영입한 양민혁마저도 QPR로 다시 임대를 보내는 형국에 손흥민,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구단 내 핵심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구단 운영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특히 부주장 로메로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같은 사람들이 토트넘에 책임을 지고 있다. 구단 운영진이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길 바라고 현재 구조를 잘 활용한다면 매년 리그 우승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레비 회장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레비 회장은 리그 정상화를 위한 직전감의 영입은 고사하고 뮌헨에서 올 시즌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공격수 유망주 마티스테를 약 90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현지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뛸 수비 자원이 부족해 아치 그레이를 땜빵에 메꾸는 현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하는 듯한 행보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늘 영웅은 존재했습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엘프스보리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공격진의 부진으로 득점을 내지 못할 때 후반전 교체 투입한 유망주 스칼렛 아자이, 마이키 무어 세 선수의 데뷔골로 3대0 값진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도 이 세 선수를 전부 안아주는 훈훈한 장면을 보여줘 많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들 세 선수와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뒤 우리 토트넘 아카데미와 클럽에겐 놀랍고 특별한 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결과라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며 세 선수들의 성과에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세 선수들도 모두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남겨 손흥민에 대한 각별한 충성심을 숨기지 않았고 해당 장면을 접한 팬들 또한 마이키 무어는 오래전부터 손흥민의 팬으로 유명했는데 골 넣고 오랫동안 껴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동이다며 칭찬 세례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 세 선수 중 유독 한 선수는 이번 데뷔골에 특별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데인 스칼렛이라는 이 어린 선수는 04년생 공격수로 어린 시절부터 제2의 해리케인으로 불렸던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그는 20-21 시즌 홈 경기에서 손흥민과 교체되어 데뷔전을 치렀고 토트넘 최연소 1군 데뷔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기대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임대 생활을 떠나게 되었고 임대를 떠난 구단에서도 실패를 맛보며 어느새 팬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법. 올 시즌 토트넘은 부상자의 속출로 가용할 공격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스칼렛은 임대를 조기 종료하고 다시 한번 토트넘으로 복귀, 그리고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스칼렛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진 않았으나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스칼렛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데뷔골에 대한 소감과 함께 특별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모두가 나를 실패한 유망주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찾아온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이 클럽에서 성공하고 싶었다. 수많은 레전드들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며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케인, 손흥민 모두 나의 마음속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유독 나에게 특별한 선수이다. 막 임대에 복귀했을 때 그가 나의 적응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고 난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마 그런 조언들이 나의 데뷔골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내게 다가와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었는데 솔직히 눈물이 나올 뻔했다.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진정한 우상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우상에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접한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워라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토트넘의 유일한 기둥이다. 토트넘이 아무런 영입조차 하지 않을 때에도 그는 경기에서 활약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손흥민이 아직 팀에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일 것이다. 언제나 든든하게 팀을 지키는 확고한 레전드, 그리고 그런 존재를 보고 자란 어린 꿈나무들 모두가 바래왔던 스토리다. 비록 지금 토트넘의 시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손흥민이 남아있는 이상 언제나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부상자 속출로 베스트 11은 물론 벤치 멤버조차 꾸리기 녹록치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주포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간절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이적을 막기 위해 계약 연장을 택한 레비 회장이지만 손흥민은 공식전 10호 골을 터뜨리며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디 아무런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이 계속되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